제가 처음 보는 분들도 계셔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식사는 다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저희가 강한 동남 시민사회 강동 포럼으로 지금 오늘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주민 참여와 자치 활동이 확대되고 그로 인해서 공익활동과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혼란에 빠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지역사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다양화되고 또 서로 융합하고 활발하게 전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강동시민협의회는 지난 5월에 창립했습니다. 창립식에서 제가 강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 소개를 했었는데요. 벌써 연말을 향해 가고 있다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5월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게 되게 대견하기도 하고 복잡한 기분이 듭니다. 강동시민협의회는 그야말로 다양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속 단체에 기반하지 않고 오로지 각자의 이름과 활동 경험, 관계망을 바탕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 민주성을 발휘하는 것이 강동시민협의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든든한 연대, 유연한 관계, 따뜻한 협력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동시민협의회가 새로운 협력과 연대의 실험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알아보고 정리해보고 점검해보고 발전시키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김남영 부위원님과 진선미 부위원님 나와주셨거든요. 혹시 앞으로 잠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강동구의 김남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린다는 생각 없이 그저 이 시민사회 이런 모임 포럼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강동구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리고 또 책임지는 여러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그 역할 속에 한 일원이 되고자 합니다. 자주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구의 진선미 부위원입니다. 요즘에 이제 각계각층에 계시는 시민분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미디어 센터에서 미디어 관련된 시민분들도 만나 뵙고요. 어제는 주민자치 네트워크 분들 모셔서 저희 의회에서 간담회 진행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수요일부터 예산 심의를 들어가는데 사실 기존에 주민자치 쪽에 배분돼 있던 예산들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다 많이 삭감이 돼서요. 심지어 청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삭감이 돼서 저희가 이제 참 예산 심의를 잘해서 지금 강동구에서 각 단체마다 잘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서포트를 잘 해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계신 김남현 의원님하고 저하고 지금 건설재정위원회 같이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으로 어쨌든 지금 이어가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중지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열심히 예산 심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약속드리고요. 모쪼록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위드 코로나라서 이렇게라도 뵐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서울시 동남권 NPO 지원센터 위정희 센터장님을 모셔서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행사의 내용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부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네, 강동 시민사회가,
참 많이 부러운데요. 오늘 보니까 또 부러운 점이 또 있네요. 이렇게 지역에서 당장 지역사회 공익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조례제정과 쉬운 길이 있네요. 네, 우리 구의원님들 함께 하겠다는 약속 여러분들 다 기억하셨다가 공익활동 플랫폼 같은 유형을 강동구에서 자산으로 미리 좀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인사드립니다. 강한 동남 시민사회 포럼이 저희 동남권 NPO 지원센터와 모버비닝 커뮤니티브 공감이 올해 기획해서 총 4번의 포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8번이네요. 1, 2차 포럼 했고요. 지금 오늘 강동 포럼이 4번째 지역 포럼 중에 하나 열리고 있고요. 지난 10월 초에 이미 그 강남 포럼, 그 다음에 서초 포럼, 송파 포럼 이런 게 다 열렸습니다. 그 열리는 과정이 다 우리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기획하고 내용을 잡은 내용들인데 특히나 강동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인 강동 시민협이 이 내용을 준비하고 또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고 또 저희 동남센터 입장에서도 모델을 하나 만들어가는 듯한 느낌 들고 있습니다. 예, 동남센터는 20년 3월에 문을 열어서 아직 뭐 역사가 길진 않으나 여러분들이 1, 2년 동안 강동 시민사회가 만들어주신 그 든든한 활동력이 저희 동남센터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 4개구의 시민과 또 NPO 지원을 하는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저희 역할이 있는데요. 필요하신 교육, 그다음에 필요한 상담, 또 필요한 역할들을 저희들에게 요구해 주시면 그 요구에 따라 지원해주는 그야말로 중간지원 조직입니다. 최근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 다양한 오해가 빚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 중간지원 조직이 박원순 시장의 것인 양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요. 실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저희 중간지원 조직이 또 서울시에만 있는 듯한 오해. 아시다시피 광역 단위에는 모든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는 각 시 단위의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만들고 있고 서울시에도 노원구, 금천구, 중랑구 이미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구로도 있죠.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깨어있는 시민의 시민성을 더 정책에 참여하는 기반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역할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사회의 몫이고 더 많은 또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기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 없이 저희 공익활동을 하려고 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남센터가 동남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의 참여와 또 이미 활동하신 여러분들의 지속 가능성을 또 지원해 드리는 활동으로 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 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큰 행사를 마련해 주신 강동 시민협 주최자들께 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마이크가 좀 이상해서요. 잠시만요. 에 대한 얘기들을 들려주실 건데요.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최은순 쌤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잘 들리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올라오니까 또 막상 더 떨리네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의미를 다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떨림을 좀 감추고 최선을 다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이기도 하지만 마을에서는 신나는 여성 자갈자갈 운영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 걸맞게 강동시민협의회 공동운영진입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요, 경과, 어제에 해당되는 내용과요. 그다음에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를 같이 모색해보는, 상상력을 발휘해보는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과정을 차곡차곡 같이 밟아오셨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야 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얘기 처음인데 이래서 감동시민협의가 꼭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같이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요, 감동시민협의를 왜 만들게 되었는지 그 경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설문조사 감동시민협의에서 보내는 거 받으셨어요? 네, 할 때까지 연락하죠. 설문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은 전부 다를 소개해드리지는 않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왜 설문조사가 중요한지, 저는 그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감동시민협의회 내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동시민협의회는요, 원래 강동에 시민들의 네트워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네트워크라는 게 우리가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거나 어떤 이슈가 없으면 좀 사그라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는 낙선운동을 하는 강동 송파 시민사회 단체 협의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동동 강동 마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서 마을에 다양한 의제들을 잘 만들고 있는 네트워크는 있지만 약간 포괄하는 전체적인 네트워크는 없다, 이런 아쉬움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과정에서 그 녹지 훼손을 하면서 도서관에 건립할 때 시민들이 이 의견을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떤 환경단체 하나만 만약에 그걸 책임을 지고 얘기한다면 전체적인 목소리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단체한테 그 도서관 건립을 원하는 어떤 주민들은 그 단체한테 약간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책임을 같이 지는 시민의 목소리로 발화되어야 된다라는 경험을 했었던 것 같고요. 비슷한 사건으로 강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없어지고 그 다른 식의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할 때 시민들이 또 그런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2000년 11월부터 조금씩 네트워크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사실 이런 것이 시작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자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힘들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자기의 역량을 내는 것이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에 그런 것들 용기 있게 시작하신 분이 이제 11월에 있어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를 막 하면서 명칭도 우리가 만들고 공동운영진도 선출하고, 제가 사실은 공동운영진이 되면서 엄청 좋기도 했지만 사실 부담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네트워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제가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또 힘을 보태야 되는 이 일까지 더해지니까 부담도 되었는데요. 사실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가 좀 2기 공동운영진 선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같이 하면 참 재밌어요. 그리고 힘들 때도 있지만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얻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강동구에 내가 참 살면서 10개 중에 하나밖에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동운영진으로 강동구에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기로 이제 또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전, 저희가 5월 창립식 언제 했죠? 그쵸. 5월 13일날 창립식 했습니다. 그때 비전 탐색 워크숍도 했고요. 그 다음에 협의회 정관이랑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모임을 매달 한 번씩 언제 하죠?
5일 누구라고 그러셨죠? 아무도 못 썼어요? 5일, 매달 5일 8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여자가 많아가지고 이야기도 풍성하고 어떤 때는 이제 11월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12월을 저는 기대하면서 또 그날 또 회원들과 어떤 얘기를 나눌지 저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간담회도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걷기 모임 하면서 공동행동으로 죽기행동 같이 했었습니다. 그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한 20분이 참석해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20리터를 5개인가 6개인가 가득 담았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동아리들도 생겼고 학교 가는 길이라는 영화 다큐를 얼마 전에 공동체 상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감동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저희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시민사회에 이렇게 다양한 의제가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엮고 연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뭘 할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하면 어떤 얘기 하나요? 무슨 모임 만들면 우리 뭘 할까? 뭐 때문에 만들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일 많은 의견이 마을에서 협력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으로 아까처럼 대응할 일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 그 다음에 활동가들끼리의 연대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협의체가 추진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다양한 마을 활동 협력을 위한 선언도 하고 증진을 위한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하자.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설문조사 이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게 되게 귀찮더라고요. 시간 얼마 안 걸리는데 귀찮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 설문조사가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쁜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엄청 꼼꼼하게 잘 적어주셨더라고요. 적었지만은 않더라고요, 다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설문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적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뭉칠 때는 뭉치고 평소에 조금 느슨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느슨하지만 필요한 사안에는 강하게 대응하는 관계를 좀 만들자라는 것이 이제 동의가 88%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셨고요. 그리고 단체 중심이 아닌 개인으로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단체 중심으로 의제 모임 같은 것들은 있는데 개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간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그 개인들의 목소리가 합해져서 평소에 드러나지 않던 의제들도 나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개인 중심 조직이죠. 그다음 운영진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투표로 3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추첨으로 3인. 근데 이제 자유투표에 이제 동점이 있어가지고 4명, 3명 이렇게 해서 지금 7명이 하고 있고 1년은 임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3차에서는요 비전을 수립하고 공동 운영진을 이제 선출을 하고 그다음에 희망하는 역할. 근데 제가 이때 좀 놀랬던 게 여기 참여자가 희망하는 역할의 94%는 회원이에요. 그럼 일은 누가 해? 일은 누가 해? 그 다음에 이제 분과위원도 이름 많지 않죠, 그죠? 선거관리위원, 네, 한 번에 끝낼 수 있죠. 네, 그다음 자문위원, 네, 이것도 필요할 때만. 네, 공동운영진, 분과장, 고문감사 이런 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립식 때 저희가 워크숍을 했는데요. 그때도 이제 토론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했었는데 그때 좋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1년여 그 전부터 요구는 있었지만 잘 준비해가지고 5월에 창립식을 했다는 것 자체도 참 좋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귀한 의견을 내주신 것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대 협력에 대한 중심 가치를 얘기를 많이 했고 지향이나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향은 유연하게 참여하고 권리를 보장하고 소통을 확대해달라. 그래서 세부 과제도 굉장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가능한 것들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꺼번에 다 하고 싶은데요. 그게 가능하지 않고 또 참여를 계속해서 좀 확대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공동 운영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제 상영하는 것처럼 상영할 때 그 팀이 따로 꾸려져 가지고 그 팀에서 상영을 준비하고 실제로 상영회도 갖고 감독이랑 그다음에 그 학부모들 오셔가지고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역할을 좀 나누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좀 천천히 간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생각하는데 기회는 앞으로 계속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설문조사에서 바라는 단어를 이제 꼽아보면 함께한다, 좋은 일을 한다, 이런 맥락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네. 시민사회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2차 내용은 제가 없어서 3차로 보면 사실 이게 질문이 희망하는 내용이 동사라서 동사 위주의 내용입니다. 그래, 프로젝트도 하면 좋겠다. 동네 산타 작년에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하게 될 텐데 동네 산타에 대한 얘기도 있고, 성실하게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 연주 활동 이런 것도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4차는 제가 이따 해야 되니까 이 스포가 되었네요. 네, 4차 설문조사 보여드리면, 4차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비전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아까 설문조사를 차곡차곡 해오긴 했지만 모두가 동의하는지, 그리고 그 비전이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설문조사를 좀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는 어떤 활동에 참여해봤는가. 그래서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창립시, 그 다음에 원래 모임, 동네 산타. 그리고요, 기대하는 바를 보니까 아까보다 조금 더 이런 게 높아졌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역사회 문제를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많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지역사회 문제는 무엇일까?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동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된 바가 없어서 그런 것들도 좀 더 얘기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질문 중에 강동 시민회 협의회에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이제 또 따로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끌리는 프로그램 및 캠페인이 필요하고 온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공간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 그래도 동작에 갔다 왔는데, 동작에는 마음것이라는 사단법인이 만든 공간이 있는데요. 지역에 이제 시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공유 공간을 같이 쓰고 사무실도 같이 쓰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결되면서 되게 시너지가 오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적극적으로 알리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나는 굉장히 하고 싶은데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경제활동이 주예요. 사실 우리가 한 가지만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도 다른 일 하는 가운데 참여하셨을 텐데, 경제활동하느라 실질적으로 내가 참여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 역량이 부족하다. 사실 협의회에 활동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역량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역량이 참여하면서 좀 높아지기도 하는데, 일단은 개인 역량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육아와 자녀 돌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참여 시 만족감이 높지 않다. 이런 건 진짜 그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회원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참여하면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내용을 좀 다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좀 잘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차원의 지원. 이거 좀 힘주어가지고 얘기해야 되겠다. 고객님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과 연대도 필요하고, 시민활동가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도 역량이 필요한데 연수와 교육 같은 것들을 할 기회가 없다. 각자 알아서 필요한 역량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그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연수나 교육 기회를 좀 마련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시민활동에도 동사가 아니라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
들으셨죠? 네네. 네. 그래서 요거 시민활동가 연수와 교육훈련, 시민활동 예산 지원, 이렇게. 그다음에 그다음에 강동 시민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전과 가치 정립하고 회원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활동과 캠페인을 하는 것.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새로운 회원들이 나와서 의견을 주시면 또 새로운 캠페인이나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나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설문조사 제가 쭉 얘기했는데 좀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진짜 한 단어로 정리해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설립 목적에 동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까 얘기했고, 세 번째는 광의의 비전을 확립했고, 네 번째는 세부 비전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설문을 그냥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부 비전에 대해서 같이 의견들을 지금 발표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플로어에서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걸 작성하면서 추후에 이런 논의들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인데요. 회원의 참여를 위한 캠페인과 끌리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원하는데 그건 누가 해야 되는가? 그래서 자발성을 같이 좀 끌어올리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동운영진과 적극적인 회원 몇 명으로 프로그램이 좀 한정되고 있는데 모두가 폭넓게 연대할 수 있는 의제 모임이 그래서 좀 지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위기를 대응을 같이 공동으로 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려고 일단은 모임원들만 구성을 한 상태인데요. 그런 식으로 의제 모임이 제한되고 있는데 어떤 의제 모임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고 내용을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원들을 만나는 방법이 일단은 설문조사와 원래 모임인데 그거 말고 좀 회원들의 의견을 더 잘 듣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그 의견을 또 조정하고 수렴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걸 또 질문을 어떻게 하고 결정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도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포럼의 결과를 여러분은 이제 차기 운영진이시니까 차기 공동 운영진이 어떻게 이어갈까? 이런 질문도 생겼습니다. 그 외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지금 겪고 있잖아요. 시장이 바뀌고 나니까 되게 중요한 사안들도 금방 없어질 수 있다는,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실감하고 있는 요즘인데, 그래서 1차 공동 운영진과 회원들의 의견이 2차 운영진이 어떻게 잘 이어가면 좋을까?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죠? 네, 제가 끝내면 되네요. 네. 너무 조용히 잘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뭐 주저리 얘기했는데 혹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신가? 개인적인 것만 아니면 제가 얼마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괜히 실없는 농담했는데 웃지도 않고 이런 거 안 믿고 있잖아요.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2시간 동안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그 회원의 한 사람으로 그 설문조사 내용 결과들을 들으니까 많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사실은 귀찮아서 대충 했던 부분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정리된 걸 보니까 확실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었구나, 고민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 공동운영진으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옆에서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아까 같이 하면 재밌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진심인지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강동시민협의회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아까 도움 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빼먹었어요. 중요하신 분인데 강동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장기환 센터장님 모시고요. 저희 지금 올 한 해 한 얘기 좀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를 좀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안 올라가겠습니다. 저기 마을지원센터의 장기환 센터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선 그 강한 동남 시민 포럼 그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저희 강동 시민협의회가 아마 5월달에 발족한 뒤로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옆에서 많이 참석은 못하면서 옆에서 지켜하는데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고 어떻게 보면 긴 기간이지만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또 느리면서도 아주 단단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느끼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양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당시 87명인가 89명이 발족식 때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120명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또 질적으로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발표자께서도 그 걷기 운동이라든가 또 신나는 독서 모임, 또 영화 상영이라든가 죽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단단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거기에 참여하셨던 그 회원분들이라든가 특히 그 7분의 그 공동운영진의 그 수고 덕분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 시민협의회가 우리 강동 구민은 물론 그 시민 속에서 거듭나는 아주 단단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관심 갖고 같이 응원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동안 여기 발표자분들이 어벤져스처럼 쫙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앉아주셨어요. 오늘 요 네 분은 저희 지금 메인 발제를 듣고 그거에 대한 소감이나 토론할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기 위해 모셨는데요. 일단 각자 활동하시는 분야들이 좀 많이 달라요. 그 활동하시는 분야들의 이야기와 또 어려움, 또 시민협의회에서 활동하시면서 또 갖는 또 어려움, 이런 개인의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강동 사무차장이시고요. 안아름 씨가 준비하고 계신데요. 청년이세요. 보기에도 너무 어리고 풋풋한 하지만 굉장히 노련한 친구입니다. 청년 활동과의 어려움, 그리고 기존 세대와 부딪히는 문제들, 또 마을과 사회적 경제에 뛰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강동에서 사무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안아름입니다. 제가 방금 말했듯이 그 함께강동에 올해 3월에 입사를 해서 사실 현장 경험이 9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 활동가 청년으로서 뭘 말할 깜냥이 안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부끄럽지만 최소한 이 바닥에 처음 와서 겪는 어려움을 좀 생생하게 전달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 여기에 와서 어색함을 느꼈던 순간을 위주로 이게 제가 토론문을 적어봤는데요. 맨 처음에 제가 느꼈던 건 소속감이 무섭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1 때부터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았고 이제 이사도 막 자주 다니고 지방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인 연고나 정주성 같은 그런 걸 통한 소속감도 없었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학교나 일반 전 직장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이었어요. 소속감을 느낀다기보다 직장에 발 하나를 걸치고 직장 이름이랑 경력을 활용해서 저라는 브랜드를 높이는 식인 거죠. 근데 이제 지역 활동이나 협동조합에서 사무국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본질을 실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역 활동이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면서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이해받고 고민을 나눠서 공동의 일터, 삼터, 놀이터를 읽어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삶 속에서 함께하는 과정이 없이 같이 사는 과정 없이 가정해 왔기 때문에 담기지 못했던 목소리들과 당연시되고 굶어온 게 너무 많았더라고요. 협동조합도 일반 직장과 시작점부터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결부하느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있어서 조합의 의미도 바뀌고 조합한테 있어서 나의 의미도 바뀌고 우리가 만든 협동조합의 모습도 바뀌는 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청년한테 있어서 직장은 내가 성장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배워온 성장 방식은 직장을 거점 삼아서 활용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래서 직장은 직장일 뿐이고 헌신하다가 헌신짝 되는 거고 그래서 제 삶을 한 조직에 한 지역에 소속시켜서 뿌리는 게 되게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구속될 것 같고 스스로 굴레를 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역이나 협동조합이라는 직장에서 내 성장을 꾀하는 방식은 달라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곳은 나라는 개인의 주체성과 서로 간의 협동을 지향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업무 능력뿐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익힐 수 있는 직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직의 성장이랑 나의 성장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따로 또 같이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자유롭게 일을 하면서도 서로한테 의지를 하면서 안심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고 직장을 통해서 추구하는 나의 성장의 너비나 깊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무섭지만 함께 감동에 소속되기를 허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속감이 무섭다는 건 해결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낯설었던 게 제가 서포터라는 거였어요. 사무차장, 그러니까 사무국장 대행으로서 제 역할은 서포터예요. 내 활동을 수단 삼아서 조합원이랑 임직원들이 더 참여하고 협력을 하면서 조합을 같이 만들어가게 조성을 하는 거죠. 근데 지역 활동도 마찬가지죠. 제가 참여를 하지만 제 참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독려할까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여자지만 조성자로서 플레이어지만 서포터로서 임해야 하는 거죠. 내가 다 하고 주목받고자 하면 뭣도 조성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까지 자기 PR에서 승리를 해서 선택돼야 되는 경쟁 사회에서 배워왔던 거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피력하고 주목받는 거였어요. 저는 언제나 플레이어였고 말하는 사람이었죠. 듣는 사람이기보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를 내려놓는 순간 제가 빛을 발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내려놓을수록 남이 나를 챙겨주고 조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사는 일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낯설었던 게 상부상조가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혼자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지금까지는 가족이나 남자친구한테 도움을 청하고 나머지는 돈으로 해결하는 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도와줄 남자친구도 없고 연끌해서 전세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다가 안 돼서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제가 도와주는 내내 엄청 미안해하고 집을 부탁하기가 미안해서 버려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저를 보면서 친구가 도움을 주고 받는데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사를 하는 그 전 과정에서 되게 여러 번 조합 사람들이랑 지역분들이 도움 필요하면 말을 해라 물어봐 줬거든요. 근데 도와달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특히 서울에는 독거 청년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그 사람 중에 대다수가 되게 고립되어 있고 어떻게 고립되지 않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함께 사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활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금력을 키우던지 아니면 그냥 많은 걸 포기하고 살던지 둘 중 하나인데 혼자 살기 힘든 세상을 함께 살아내는 방법도 있다는 거를 실제 내 삶을 통해서 체감하고 익히고 조성한 관계가 있는 곳.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정감과 자존감을 느끼는 관계가 형성된 곳. 그런 곳이라면 청년이나 현대인한테 있어서 내 지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지금에 맞는 내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을 하면서 감수성이 되게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국 사회는 전혀 다른 사회 환경 속에서 나고 자란 세대들이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상식이나 기준, 허용 범위가 다른 사람들이 뒤엉켜서 살고 있는 거죠. 네,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를 되게 구체적으로 경험을 하게 돼요. 왜냐면 다룬에 계속 노출이 되거든요.
어우러져서 살다 보면 되게 구체적인 사건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 협동조합에서는 다른 기준을 가진 세대들이랑 토론을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다름에 구체적으로 노출되는 경험, 다름을 인지하고 나누고 협의하는 그 경험 자체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을 하고 싶은 게 이제 민주성은 발전 가능성이다라는 건데 제가 이 결과 깨달은 게 민주성은 발전 가능성이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민주성을 전제한 기업 형태잖아요. 1인 1표라는 거는 저 같은 일개의 되게 어린 신입조합원도 나이 많고 경력 많은 창립조합원이랑 동등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는 거고 되게 회의랑 토론이 귀찮게 의무화되면서 새로운 문제 제기나 생각을 인지하고 고민하는 기회를 그 구성원들이 계속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과가 어떻든 첫 번째로 다른 생각의 존재를 알게 되고 다음으로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조직 안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의 개인적인 역량 대신에 민주성에 기댄 발전 가능성을 항상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갈등이 엄청 첨예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나 소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회 문제가 산적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는 갈등을 부정하거나 소수한테 일임하는 걸 넘어서 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함께 다루는 일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민 참여 정책 분야인 거고, 지역사회나 마을 공동체, 도시재생, 기업리,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 자치협치 같은 그래서 다양한 그런 주체가 민관의 주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고 합의해서 정책화하고 그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구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 참여 정책이 최대한 확대돼서 시민들이 갈등을 직접 함께 다루는 기회에 무수히 노출돼서 숙련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장 활동가로서 실천을 할수록 민주주의는 함께 사는 이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협력하면서 사는 게 결국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 사회가 최대한의 공리를 내는 길이고 근데 그 길을 직접 걸어보는 데 있어서 제가 겪었던 어려움은 여기에 청년 세대의 어려움이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자본 중심의 경쟁 사회에 맞게 교육을 받고 살아온 현대인으로서의 어려움인 거죠. 그래서 사람 중심의 이런 협동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녹록지 않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함께 사는 법이 어색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처럼 앞에 말했듯이 민주주의는 발전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름이 함께하는 자리가 계속 지속되고 성숙이 된다면 거기에 언제나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되게 야무지게 말 잘했죠. 저 지역으로 처음 뛰어드는 청년이 어떤 걸 겪고 어떤 느낌들을 갖고 있는지 오늘 생생하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함께 소속되기를 허용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너무 와닿고 그런 삶을 응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분 발표자분을 모실게요. 이번에는 아우름 광동 장애인 부모회 부대표님이시고요. 임규환 선생님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 공동체 상영회 하실 때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얘기들을 좀 나눠주실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우름 광동 장애인 부모회 소속인 규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막 그냥 읽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읽으려고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너무 이야기하듯이 해가지고 살짝 부담이 되는데 그냥 예정했던 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 활동하시는 거와는 달리 장애인 부모로서 아주 오랫동안 살아왔고 부모회 활동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시민협의회 들어온 지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왜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라고 할까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시민협의회가 왜 필요한지를 아마 약간 아주 살짝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발표하신 보고서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시민협의회에 대한 이야기 들었을 때 이거 무슨 단체지? 강동에 또 단체가 또 많이 있는데 왜 이거 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왜 또 가입하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여러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를 제가 꼼꼼히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이 시민협의회가 탄생되었는지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짧은 경험이지만 저도 장애인 부모의 활동하면서 그 리더그룹과 회원 간의 괴리가 끊임없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우리 단체의 역할이나 위치 등이 일반 회원들과는 늘 공유되기가 힘들었다는 점을 매번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시민협의회 창립 배경에는 변화된 시민사회 모습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협의체가 필요했다.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뿔뿔이 근본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게 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가볍고도 짧게 그리고 시민협의회 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그 기간 내내 그 운영진에게서 이런 고민을 늘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걸 계속 여기 뭐 하는 데지 하고 계속 그 회의에 참석을 하다가 공동체 영화 상영을 하게 된 그 내용입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됐던 거죠. 처음에 그 공동 운영진 박성식 그 선생님께서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시민협의회 공동체 영화 상영에서 제일 먼저 학교 가는 길 상영하면 어떻겠냐 하셨습니다. 이 영화는 강서구의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설립하면서 그 발달 장애인 어머니들이 겪은 어려움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사회 차별적 구조에 대해서 짚어준 그런 영화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회 차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을 담아내서 장애인의 문제를 왜 모두 관심 가져야 하는지 하는 메시지를 던진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는 무조건 수락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자고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이쪽에서 이제 먼저 제의를 하셨고 저는 기획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기획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었어요. 제가 그걸 참여하면서 이러니까 일당백을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화 상영도 잘 진행이 되었고 평가회의까지 아주 멋지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마치면서 시민협의회에서 가졌던 막연한 필요한데 잘 될까? 근데 뭘 한다는 거야? 하는 의문점이 조금은 해소됐습니다. 이 영화는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단체에서 상영해야 한다 이렇게 할 법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회가 아닌 장애인 단체인 저희 부모회가 아닌 시민협의회가 주최자로 나섰다는 것이 저는 너무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오신 감독님하고 그 대표님한테 막 자랑을 했습니다. 장애인 문제가 시민사회에게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이라는 그런 점, 그래서 공동으로 대응할 문제라는 점을 저희 강동에서 실천을 해서 보여준 거죠. 사실 제가 그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제일 먼저 마련할 지역이 아마 강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강동 시민협의회가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활동이 그 시민단체 여기 시민협의회 슬로건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활동이었다고 느꼈는데요. 기획할 때, 진행할 때, 평가회의까지 너무 제가 뭘 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굴러가고 그 다음에 모자란 부분은 채워주시고 또 전혀 어떻게 부담을 주시지 않으면서 너무 잘 끌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걸 보면서 따로 또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각 시민단체 고유의 활동은 활동대로 하면서 필요한 사안 등에는 정보도 공유하고 연대도 하고 목소리도 함께 내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낮은 단계의 연결고리가 큰 힘을 발휘하는 곳이 시민협의회라고 거기 발제문에서 제가 봤는데요. 느슨하지만 필요한 사안에 집단의 힘으로 강하게 대응하는 협력과 연대, 딱 이걸 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각각의 시민단체의 활동은 이렇게
너무 바쁘게 굴러가다 보니 연대할 틈조차 없어 보입니다. 저희 단체를 봐도. 근데 시민사회가 성장하면,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시민사회가 성장하면 다시 그 힘으로 단체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또 성장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정보의 공유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실제로 저는 사실 강동에 이렇게 많은 시민단체가 있다는 사실도 최근에서야 알게 된 거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너무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아이디어와 의제를 막 발굴하고 또 그거를 진행을 너무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짜 이런 걸 너무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희 부모회가 그 신체적인 장애인 단체인 줄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모회는 발달장애인 부모회인 거죠. 발달장애가 뭔지도 아마 이제 서서히 알아가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느슨함 속에서 각 시민단체의 한정된 활동을 뛰어넘는 활동들이 진행됐다고 제가 나름 그동안의 그 보고서를 보면서 그동안에 활동해온 내용들을 봤는데요. 저는 이제 아이를 케어하고 하느라고 잘 참여는 못했습니다만 옆에서 보면서 다양한 형태의 걷기 모임이 만들어진다든지 또 이때 참여를 안 하면 또 다른 형태의 걷기 모임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밤의 독서도 책 읽기 부담 주지 않고 그냥 와서 낭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저희 공동체 영화 상영 같은 것들은 그 각각의 영역을 넘어서는 느슨하면서도 시민 활동으로서의 대단히 의미 있는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시정에 반대하는 각종 서명 활동과 항의 시위 같은 걸 보면서 강한 연대의 모습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또 제가 되게 그 기억에 났던 게 맛집 속의 그 강동 핫플레이스 뭐 이런 것들도 하셨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는 시민단체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일반 시민들한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획이 아닐까도 생각했습니다. 시민이 진짜 주인공의 민주주의 실현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제가 시민협의회가 뭘까? 과연 단체로 참여하지 않는 개인들의 모임이 가능은 한 걸까? 하여튼 지속은 될까? 이런 의문이 저에게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막연하게 발달장애인이 이제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세상이 왔거든요. 시설은 점점 폐쇄되고 아무리 중증 장애인이라도 지역에 나와서 살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강동에 있는 시민단체에 관심을 가졌던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 참여할수록 새로운 아이디어가 첨가되고 그 의미가 저한테 더해지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도 이렇게 중요해서 많이 참여하시는 거 겉으로 중요하지만 제가 가만히 보면 늘 그 톡을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조용한 연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강동 시민협의회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강동에 사시는 시민들을 진짜 백이 강동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거라고 기대하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얘기하실 때 공동체 영화 상영 활동을 하시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시민협의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우리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쩌면 얘기해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장애인 단체가 아닌 강동 시민협의회가 주체자로 나서서 이런 영화를 상영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자랑스럽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지역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제일 먼저 마련할 지역이 강동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이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열린사회 강동 송파시민회의 공동대표이자 저희 그 시민협의회에서 생활문화 쪽을 담당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은민선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발제문을 적어서요. 적어온 발제문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제문은 사실 제가 마을활동을 하게 된 과정과 이후 느낀 점을 위주로 적어봤는데요. 2008년에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5월부터 한미 FTA 개정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촛불 집회가 서울 중심에서 일어났습니다.
낮에는 직장인으로 저녁에는 밴드를 하면서 뮤지션으로 저는 그때 자립을 꿈꾸고 있었는데요. 전철역 앞에서 수요일 밤마다 촛불을 드는 시민들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집회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후 공정한 언론 보도나 일제고사 반대로 해임된 선생님들의 복직을 요구하면서 강동촛불에서 같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배우는 시간이었고, 그동안 저희 아버지가 이제 경찰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셔가지고 아버지 영향으로 제가 집회에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예,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뭔가 나쁜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게 이제 좀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아야겠다는 작은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결혼과 출산의 변화를 겪으면서 저는 엄마로서 이제 삶을 살면서 작은 도서관 함께 큰 우리와 연결이 되었는데요. 한편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책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곳이고, 같이 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곳이었습니다. 따뜻한 이웃들이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의 힘으로 아이들과 엄마들이 같이 성장하는 곳이었는데요. 2020년 작은 도서관 함께 큰 우리를 운영하고 있는 모단체 열린사회 강동순파 시민회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제가 저의 작은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마을의 연결, 강동 마을 네트워크였습니다. 마을 동동 이후에 포괄적인 강동 마을 단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있었고, 저 또한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 강동 마을 네트워크는 여전히 있고 단체들의 모임 단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다양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다른 연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관계를 기반으로 개인들의 연대를 도모하는 강동 시민협의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 연말 코로나19로 인해 더욱더 소외되기 쉬운 동네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건넨 동네 산타의 활동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이루어졌죠. 이후 영화 학교 가는 길 공동상영회, 함께 걸으면서 환경을 실천하는 걷고 죽고, 그리고 수요일 밤에 모여서 한 권의 책을 낭독하는 한밤의 책 읽기, 고덕천을 걸으며 시를 쓰는 모임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동시민협의회에서 저는 선한 한 사람의 의지 그리고 한 사람의 실천이 그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여서 연대를 통해 실현돼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놀라움과 기대감 그리고 감사함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강동 마을 네트워크 운영 일을 하면서 어떤 개인 차원의 연대가 왜 중요할까 이제 크게 공감을 하지 못한 적도 있었는데, 마을 단위의 변화는 개인의 참여가 바탕이 되어 이루어진다는 그 평범한 진실을 새로이 깨닫게 됐습니다. 함께하려는 개인의 마음들이 모여서 그것이 마을의 변화를 만들고 작은 물결이 모여 거대한 물결이 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면서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며 나아간다면 더 큰 협력과 연대가 이 실험으로 가능하겠구나 가능성을 발견하고 느낍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활동하는 사람의 진정성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의 힘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하는 통로가 되어주는 강동시민협의회가 마을의 연대와 협력을 바라는 진심 어린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공동 운영진의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의미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을 대표하는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강동 마을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단체와의 협력, 연계점을 만들어가고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강동 마을 네트워크 추진에 강동 네트워크 추진에 2020 강동 마을 네트워크에서 진행한 환경 이어달리기의 성과와 과제도 함께 이어간다면 강동 지역에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걸음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시면서 개인 차원의 연대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누구에게나 열린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하는 통로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 특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다음 분은 그 김태현 선생님이신데요. 성내이동 주민자치의 아동청소년분과 시합분과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주민자치도 활동도 하시고 도시재생, 종합문화포럼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면서 느끼시는 얘기들에 대해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번에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내이동에서 온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네 번째인데 자리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듣다가 너무 압박감이 커가지고 이제 다 계속 듣게 되네요. 제가 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정신을 한번 잡고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앞으로 강동시민협의회에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라는 걸로 좀 이따 이제 여기서 퍼실리테이터가 될 거고요. 그 이야기에 관심 있는 분들과 얘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강동협의회에 기대하는 곳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가 제가 오늘 담당하는 주제입니다. 저는 이거 관련돼서 저의 체험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써놓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부재와 쏠림 그 이후 포용도시를 향하여 라는 멋진 글이 작년에 써놨는데 이 얘기를 갖고 왔다가 사실은 와서 제가 급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작년 버전의 제 생각이고요.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드려야 될 제 경험을 말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급하게 변경해봤고요. 우선 시작은 강동시민협의회에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하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사실은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어쩌면 최선 이상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더 어떤 일을 할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이 있거든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 사실은 저를 이해하는 코드 중에 하나는 울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울어가 많은 사람이고요.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여러 연대라든가 행정과의 협력을 하는 단계에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된다고만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대하고 싶지만 기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현재 저의 모습입니다. 그냥 스스로 하려고 동료들과 그냥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도와준다면 감사한 일이죠. 네. 자, 그 바탕으로 제가 하고 있는 자치의 활동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내이동에서 아동청소년분과 아청시합분과의 분과장입니다. 성내이동은 현재 성내이동과 천호이동의 공통부점이긴 한데 감동구에서 자살률이 최고인 동네고 출산율이 최저인 동네입니다. 이 그래프상으로는 이제 조만간에 사라질 동네이기도 하죠. 저는 그거를 여러 가지 이슈, 여러 가지 동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교육 관련된 걸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나고 자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활동을 사람들이 물어보시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치활동 어때요?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그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써먹어 봤는데 최근 제 버전은 비포장도로입니다. 비포장도로. 예. 자치활동 제 경험은 비포장도로입니다. 처음에는 먼지도 나고 당황하기도 하고 내가 왜 여기 왔을까 고불고불하기도 하고 언덕길에 막 내려왔다 막 난리 납니다. 근데 이제 익숙합니다. 왜냐면 고속도로를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지루하잖아요. 근데 비포장도로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쭤보면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포장도로라고 얘기합니다. 올해 2021년에 씨앗지도라는 걸 갖고 국제는 아니죠. 이번에 자치박람회죠. 국내죠.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예. 아청 씨앗 지도를 갖고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 출품을 했습니다. 성내이동에서 떨어졌어요. 심사위원들이 물으세요. 특이한 일이다. 희소성 있다. 근데 이제 그 질문을 떨어지고 나서 집에 와서 한 일주일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왜 떨어졌을까 했는데 결국 요구하는 거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냐라고 물으셨던 거라고요. 근데 심사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막 그랬죠.
아니 서로 싸우지 않고 지금 여기 정착한 것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뭐 요구하나라고 싶었는데 사실은 저게 그게 힌트가 됐습니다. 단순히 그냥 아이 키우기 좋은 이슈로 모인 사람들이 나타났고, 근데 그걸 조금 넘어서 가능하면은 어떤 교육 생태계 그거를 조금 향해서 가보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자치회 사업에 대한 저의 생각이고요. 근데 자치회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도시재생 사업, 도시재생 주민 활동을 하면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주민자치회 가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처음엔 너무 무서웠어요. 주민자치회 가면은 무서운 사람들 많다고 하도 겁들을 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데라고 겁을 줘가지고 갔는데 전 사실은 자치회는 상대적으로 편안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도시재생이 험난하거든요. 예,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볼펜을 이렇게 옆으로 옮기는 순간 싸움이 나거든요. 자, 그 얘기를 마무리로 드리면은 도시재생 할 때 사실은 못 모르고 시작했어요. 심사위원들이 못 모르고 시작했다고 하면은 너무 무책임하긴 한데 심사위원들이 물으셨어요. 희망지에서 도시재생 가면은 100배 힘들어질 텐데 할 거냐고. 그런데 솔직히 못 모르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방동구 여기도 그러고 성내동에도 그러고 2019년에 굉장히 큰 일이 있었죠. 그 어려움 속에 성내이동도 있었습니다. 2019년에 진짜 뭐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난관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하나의 난관이 왔습니다. 2019년에는 진짜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했다면 올해는 경험이 있어서 한번 두들겨 맞아본 경험이 있어서 싹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누굴 만나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근데 사실은 예측하지 못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제가 여기 시민협의회 박성식 선생님의 제안을 듣고 들어온 거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민으로서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건 간단히 말씀드려야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과는 다르게 얘기가 전달되더라고요. 왜냐면 성내 이동에서 어떤 도시재생 관련된 업체 간의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지역의 많은 분들은 그게 업체들 간의 밥벌이 싸움으로 비춰지더라고요. 근데 주민의 얘기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은 지역 발전,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활성화를 원할 뿐이죠. 근데 그 얘기를 전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관계를 맺어오고 경험을 나눠왔던 동료들을 잃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성내동의 도시재생 사업은 조금 굉장히 난기류를 통과하고 있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 와중에 들어주신 분이 하나 있습니다. 두 명이죠. 김영일 대표님이랑 박성식 대표님입니다. 네. 그 얘기, 물론 두 분 다 해결하진 못했어요. 근데 적어도 얘기를 들어줬다라는 것만으로도, 안정을 찾았고요. 물론 잘못 놓인 단추를 다 제대로 놓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어느 정도 페이스를 다시 찾게 됐고,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요런 배경을 갖고 올해 박성식 선생님이 이제 제안을 10월에 가입하라고 딱 하시길래 이거 빼도 막도 못하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오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경험담을 얘기해 줄 수 없느냐라고 하실 때 전화 받는 순간 띠르링 울리는 순간 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강동시민협의회에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라는 주제로 저는 그게 제 주제니까 그게 아니라도 저랑 얘기하실 분들은 제 곁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충우돌, 난기류, 비포장도로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새겨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앉아서 지금 이 토론자분들 얘기 집중해서 듣고 계신 우리 최원순 선생님이 메인 발제자로서 오늘 이분들의 얘기를 들은 소감 한마디 하고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증명해 주신 것 같아요. 들으면서 내가 발제를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청년의 얘기도 더 기울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뭔가 해결을 같이 한다기보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를 좀 발견하고 그것들을 수면 위에서 같이 얘기를 통해 좀 힘을 얻는 과정을 같이 만들어주고 계신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더 할 얘기는 없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더 귀한 얘기를 나눠주실 것 같아서 그것도 기대가 큽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1부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좀 1부랑은 전혀 다른 우리의 이제 모두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니까요.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게 진행될 거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4분을 드리겠습니다. 4분 동안 요 앞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여기 종이컵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혹시 텀블러 안 가져오신 분들 계시면 물 한잔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한계점, 시민협의회가 극복해야 될 한계 어떤 게 있을까요? 적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민협의회 노선은 가입을 한 사람이 위주가 돼가지고서는 그 안에서 소통을 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지만 그 회의록 자체가 단톡방 안에서만 공유가 되다 보니까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기에서 무슨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대외적으로 알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왔던 주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지금 2020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강동마을 네트워크라는 네. 네트워크 그룹이 있고 거기에서 만든 저희가 카페가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플랫폼을 같이 활용해보고 그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마을 활동에 관심을 가졌다거나 네. 의제를 가진 주민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은영 선생님 어떠세요? 아유,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한 명인데 너무 다양하고 비슷한 주제들이 많이 있어서 무언가 하나를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거는 지금 어쩌면 고집처럼 돼버렸는데 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에너지를 또 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누다 보면 이거 하나조차도 완성되지 못하고 또 이 옆으로 간 것도 그것도 아무튼 지금은 모양새가 고집장이 같이 됐는데 아무튼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무언가 단체 의제별로 단체들이 다 있고 그걸 묶어내는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거는 누구보다도 먼저 이렇게 찬성하고 인지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개 뭐 가던 중에 또 나왔다는 게 이게 참 민망합니다 저는. 그런데 아무튼 고유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필요하고 그런 게.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들 다 좋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강동마을 네트워크를 이렇게 같이 한 추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넘어서는 또 다른 이런 활동에 또 이렇게 품을 낸다는 게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또 합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집 살림도 식모예요. 제가 별명이.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조금 안타깝죠. 왜냐하면 같은 말을 두 군데 가서 해야 되니까. 입은 하나인데 하나를 좀 잘 완성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지만 강동 마을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민협의회 안에서도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뭐냐면 긍정적인 면이 있지. 예를 들면 이제 네트워크 단위에서 그 연계를 같이 하게 되면 나도 이제 열린사회 강동석가 시민의 공동대표격으로 강동마을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지만 시민협의회에서는 개개인이 자발성을 가진 개인들이 움직이는 게 좀 더 강하다 보니 물론 단체도 섞여 있어. 단체장도 섞여 있고 다양하게도 섞여 있긴 하지만 그 자신의 어떤 뭐 에너지와 그리고 방향, 그 마을에서 같이 하고 싶은 방향이 있다 그러면 그걸 실현하기가 더 쉬운 거죠. 제안하기도 쉽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쨌든 강동 마을 네트워크를 하고 있으니까 강동 시민협의회는 단체 베이스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에서도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동 마을 네트워크 하고 있는데 시민협의회는 왜 해야 돼? 라는 이 물음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뭔가 연계를 하는데 같이 하는 거에 있어서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하죠. 단체를 설득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운영위를 또 설득해야 되고 그 안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네,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지금 봤을 때 난 사실 강동마을 네트워크에 영원히 원영란 선생님 있지 않을 건데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면 각종 다양한 뭐 NPO라든지 아세라든지 지원 조직이 너무나 그게 하고 있는 그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네. 과연 원영란을 넘어서는 건데 이게 지속할 수 있을까? 이게 네트워크로 이거 하나의 그냥 페이지로 아름답게 남는 거 아닐까? 그러면 우린 또 언젠가 또 다시 또 이게 필요하다고 나서야 되지 않을까? 지금 자립을 조금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같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너무 아름답고 편안하고 좋고 한데 사실상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이렇게 모아낼 수 있을까?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만약 이제 그 베이스에서 이제 지원해 주시는 품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공동 운영진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 공동 운영진에 언니 같은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가야지 그게 같이 통폐합이 된다 나는 생각해요. 네. 한지쌤도 와야 되고 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너무 그렇게 하면 근데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합의가 돼야지 사회적 합의까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왜냐하면 우리들의 힘이 한계가 있는데 주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 네네. 다음 주제로 이동해 주시면 시리로 기다렸다. 3분 4분밖에 안 쓰니까. 선생님은 여기서 바로 나가셔도 괜찮으세요? 워낙 많이 하시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 마을당 박병수요. 아니 맨날 말씀만 듣고 진짜 오랜만에 뵙죠. 그럼 다시 다른 주제 협의해서 굵고 짧은 시간 협의회에서 이렇게 활동 참여하신 게 뭐가 있으신지. 활동에서 네.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걸 묻는 거예요? 네. 일단 홍명수 단장님이 참여한 적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게 필요한가요? 저 공동체 상영 많이 해봤어요. 운영지를 동네산타도 한 건가? 작년 거? 네? 작년에? 뭐 어쨌든 지금 한 거. 동네산타 운영지 김은경. 글실 되게 써야 특이하다. 근데 왼손잡이여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만 알아보는 네, 동네 산타. 하실 때 좀 어떠셨어요? 뭐 아쉬운 점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좋았다. 그것만 생각나는데 갑자기 김을 주면서 동네 슈퍼에 갖다 주고 어떻게 갖다 주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구나. 아니 그냥 그 설명 그거였죠. 그 어려운 소상공인들 응원 차원에서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그런 거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커피숍에 들어가서 이렇게 김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지? 경험에 대한 전파가 필요하네요, 그죠? 예상 뭐 이런 멘트나 뭐 이런 거 준비했구나. 어떻게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거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전 토크가 필요하겠다, 그죠? 활동하기 전에. 활동 전에 사전 토크가 좀 필요해. 그래서 결론은 누구 줬지? 센터에 오신 누구 줬는데 하여튼 센터에 오신 분한테 그냥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분한테 왕상 드렸습니다. 많이 받진 않았지만 힘은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거. 이런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한 게 있어요?
지금은 뭐 논의가 많이 있지만 분과 활동이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막 분과 활동을 해서 그 안에서 뭐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분과 활동으로 일단 그럼 만나는 하고 싶은 거 해봐, 재밌게 일단 놀아봐 이러고 만나서 놀면서 자기들끼리 만들게 뭔가 활동을 뭘 그 할지를 안에서 이렇게 생각이 크고 이럴 것 같아요. 처음부터 생각을 던져주면 내 생각 아닌데 이런 느낌. 일단 만나는 자리. 아 저요? 네. 혹시 저는 하실 저거 게 있으신가요? 공동체 상영 한번 해봤어요. 어떻던가요? 그날 저는 현장에 가서 같이 모여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네. 집에서 혼자서 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후 활동을 그러니까 실제 영화를 보는 것보다 그 네, 사후 그렇죠. 활동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답답하더라고. 그러니까 혼자서 집에서 보고 난 뒤에 네. 속으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데 이 다음에 같이 봤으면 이거에 대한 사후 활동으로 같이 뭔가 네. 같이 그 소감 나누면서 소감도 우리 나누고, 뭐 구체적인 뭘 해볼까 뭐 좀 이렇게 많이 아쉬웠어요. 이어질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게 그랬죠. 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지금 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지금 들었는데 한 분 한 분 이야기가 다 다를 거라고 알고는 있지만 또 계속 또 잊고 지내왔던 이분을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되면 리빙 라이브러리를 좀 해봤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책 이런 거? 사람책. 그렇게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사람책의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오늘 사람책 읽기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면 아나름의 사람책을 오늘 진행합니다. 그러면 아나름 선생님의 역사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책 제목을 주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책 참여자를 모집하면 이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아나름이라는 사람이 궁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목차 내용 중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경험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를 알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굳이 전체가 모이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궁금한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런 열린 개인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오늘 듣다 보니까 드네요. 네, 이거 관련된 막 앱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비슷한 거. 네네. 그리고 보통 이제 카페나 이렇게 좀 분위기 좀 좋은 데서 네. 그 책을 만들듯이 타이틀을 아예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앱에서는 뭘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냥 이게 뭐 오래된- 관심 있는 나는 이런 걸 알고 있어. 뭐 관심 있는 사람 모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거랑 그래서 관심 있는. 그러니까 자기 역사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내 책의 제목을 달고 그리고 목차를 만들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얘기 못했는데. 그러니까 다음에는 1번으로 맞아. 제가 다시 돌아볼게요. 이동 고고고. 자, 네, 이동 부탁드립니다. 라이브 했는데 네, 더 많은 시민 참여를 위해서 강동 시민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예요. 다른 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친밀하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활동 경험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접근을 좀 달리 해달라.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 또 같이 만나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셨으면 좀 써주세요. 사례가 많이 나왔어요. 프로그램 좋네. 바로 이렇게 여기 다양한 성함 좀 써주세요. 왼쪽에. 프로그램 뭐라래 다른 프로그램 제공해 줘야겠어. 뭐가 있을까? 더 쉽게를 어떻게 그 답이 뭐예요? 더 쉽게. 문턱이 낮다? 근데 시민협의회 근데 그거는 문턱이 굉장히 낮은데도 내는 어려운 거야. 나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딴 분들도 그런 분이 많을 것 같아. 나는. 지금 거기 좀 비슷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친숙한 느낌이 아직 덜 든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내 집 같은 느낌이 안 든다. 편안하지가 않은 거. 그쵸. 편안하게 해주는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장기현 선생님이요? 장기현 센터장님 어때요? 선생님 아까 마을공동체. 제가 이제 자주 기억이 잘 안 계실 됩니다. 거예요. 자주 계실 거예요. 저희 센터장님. 마을은 그 대표님은 그 프로그램을 거기 와서 많이 하셔. 네네. 지하에 와서. 아, 네네네네. 제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사직만 10년 넘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이들 다 커서. 기본적인 건 내가 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아니 거기에 뭐냐면 그냥 익숙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또 그렇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냥 이래 가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있잖아. 그냥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그러게요. 그게 진짜 숙제네요. 뭐라고 쓰셨어요? 쑥스러워서 선뜻 참여가 어려운 사람에게 1대1로 건의하기. 이거랑 비슷해요. 1대1로 건의하기. 그것도 괜찮네, 진짜. 1대1 있으면 거기 우선 일단 도입은 가잖아. 맞아요. 들어가잖아. 들어가서 조금 있다 보면 친구가 되잖아. 좋은 점은. 그러네. 저는 약간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주 작지만 소소한 이벤트 같은 거를 조금 마련해서 쉽게 이렇게 다가가는 이벤트? 뭐 이런 것도 하나 작은 이벤트? 소소한 이벤트? 무슨 역할을 같이 좀 해야 돼. 아주 쉬운 역할들.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래, 진짜. 한 사람에게 작은 역할을 또 이렇게 여기다 쓸게. 역할을 예를 들면 동네 산타 할 거 아니야. 그런 거 할 때 같이 참여를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는 힘들어서 못하고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같이 막 이렇게 하면은 알잖아. 알고 들어가는 거랑 틀리잖아요. 게임이라니 알기 때문에 작은 그나마 이벤트를 내가 마련하고 장기현 센터장님은 참여 유도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씩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는 거. 그러면 내 거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역할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면. 난 참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네. 그리고 막 공동 운영진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역할? 여기 이제 만약에 산타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랑 전화까지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 제국에 못 계십니까? 이동! 다 사람마다 다 있는데 밀리는 게 간혹 있었거든요. 경도 시민협의회 그 모임 같은 경우. 근데 지금은 우선순위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기후위기 네트워크가 생길 거잖아요. 거기에도 관심이 많아서 기후위기랑 자원순환 거기는 꼭 참여해야 되겠다. 기후 위기나 자원순환 관련된 어떤 활동을 예, 한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의제에 꽂히는 게 있어서 의제. 그러면 이거 상영회 할 때 뭔가 아쉬운 점은 없으셨어요? 없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위에 선생님은 참여하신 게 있으세요? 없어요, 아직은. 아직은 없는데, 네, 관심이 가는 건 있어요. 어떤? 상영. 영화 상영. 그럼 뭔가 다음 주제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어요? 아직은. 그러면 뭔가 그냥 이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 저는 좀 현실적인 그럴까 성향이 있어서 그런가? 좀 뭐랄까 영화도 좀 현실적인 거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되게 현실적인 영화였잖아요. 동영 영화 같은 거. 네. 아무튼 뭔가 알겠습니다. 쌤, 뭐 이거 시민협의회에서 참여해 보신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왜 없어?
뭔가 이런 프로그램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근데 약간 좀 여유가 없어서 네, 그렇죠. 못했는데 네. 뭐 영화 상영이나 아니면 환경 관련된 환경이나 뭐 생태 관련된 것들을 하면은 이제 되게 기후위기 관련된 거 했으면 좋겠다는 거랑 비슷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막 이런 거 할 때 되게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는 의견이 많잖아요. 좀 시간대 같은 거 어떤 때가 제일 편하세요? 늘 달라요. 매일 달라. 그럼 모을 수가 없는데 혹시 어떤 때 하는 게 편하세요? 평일은 예를 들면 뭐 8시? 8시 정도. 평일은 8시 정도. 저는요. 네네네네. 그리고 또 주말을 택한다면 토요일. 토요일. 예, 일요일까지는 너무 부담스럽고. 네. 토요일 오전? 오후? 토요일 오후요. 오후. 선생님은 만약에 참여한다면 시간대가 저도 한 8시, 오후 8시. 이런 부부기 때문에 주말은 시간이 다 있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주말은 좀 그렇더라고요. 준철쌤도 대충 말해보세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뭔가 뭐 행사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좀 겹칠 때가 많고요. 근데 저도 뭐 평일 저녁이면은 그나마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일단 제일 주되게 나온 건 많은 선호도 투표를 받은 건 이게 의원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그냥 일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게 진짜 정책화로 연결되는 것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게 뭐 분기별로 만나든 그런 것들 그런 자리가 같이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분과 활동을 되게 적극적으로 만나게 해서 그 만난 분과 사람들끼리 활동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고 그리고 어떤 걸 참여를 하든 그 참여가 자연스럽게 되면 하기 좋지 않을까 싶다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좋고 뭐 줌회의를 만약 한다면 일단 들어왔다가 1시간 뒤에 나가도 뭔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캠페인 같은 거를 어떤 주제를 가진 인식 개선을 하는 캠페인이나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 주된 주제는 기후 위기 그런 환경 생태 관련된 게 있었으면 좋겠고 영화 상영 같은 걸 하더라도 지금 장애인 관련된 영화를 본 것처럼 그렇게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건드리는 그런 영화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네 산타랄지 뭔가 직접 우리가 하는 활동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가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뭔가 그런 어떻게 처음 말을 해야 될지 이런 게 되게 난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구체적인 그런 시뮬레이션 그런 게 더 덧붙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화 상영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사후 활동이 꼭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영화 상영하고 같이 소감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어떤 캠페인을 우리가 해보자 소소하게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후 활동을 좀 집중해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도 임규환 선생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질문이요. 더 많은 시민 참여를 위해 강동 시민협의회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좀 많이 나온 질문은 친밀감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더 적극적인 참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는 것을 발휘해보고 싶은 그 작은 소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걸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몇 분은 지금도 충분히 너무 잘하고 있다고, 좋은 방식으로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 조에서 이걸 약간 조금 더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한시적인 참여나 그러면서도 만족감이랑 공익성이 높은 프로그램, 그리고 한번 참여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또 이제 부담 없이 참여해서 다음 좀 그 다음 활동을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문턱을 낮추기도 하면서 친밀감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그냥 예로 그 동네 산타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수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개인이 참여하고 소수 의견이라도 시민협의회 지원을 좀 받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1대1 접근, 친밀감 높이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무래도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은미구 선생님 쪽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질문은 귀하가 강동시민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많이 나온 얘기가 처음 말씀 주신 이제 선생님이 뭔가 문자를 받고 아니면 이제 단톡방에서 뭔가 공지를 보고 이런 행사에 오게 되면 늘 오는 사람들이 와 있는 거죠. 이제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데 같고 늘 오던 활동가들만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소외감을 느끼셨대요. 그런 경우가 사실 마을 활동에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마을 활동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시민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기록으로 자료화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뭔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많이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얘기가 나온 게 온라인 플랫폼, 이제 이런 것들이 자료가 좀 축적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자료를 계속 모으기 위해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강동 마을 네트워크의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를 좀 활용해서 같이 이어갈 수 있다면 또 서로에게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민사회 활동이나 마을 활동이 사회적으로 인정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사회적 인정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적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모색을 하면서 거기에 더불어 대안화폐처럼 뭔가 도움을 정립하고 서로의 도움을 정립하고 그런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타임뱅크라고 하는 그 대전에서도 지금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곳곳에서 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이 있는데, 거기와 같이 결합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시간화폐를 좀 정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 활동에 같이 우리가 사실 이 활동이 되게 소중하잖아요. 이것들을 계속 알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확산하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태현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질문 4번이었고요. 예, 강동시민협의회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나온 의견 중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갖고서 이렇게 테이블을 돌다 보니까 그 얘기에 이런 의견을 더해주셨습니다. 기후위기 의제 모임을 구체화하는 걸 넘어서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시민 모임이랑 그리고 주민의 참여랑 그리고 행정이 이 이슈를 이 이야기를 가지고 좀 더 긴 호흡으로 갔으면 하는 지속력을 갖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쭉 이 이야기를 기후 위기의 얘기를 이어갔으면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거는 제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이게 무슨 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민 단체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뛰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분명히 반복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통 분모들도 있을 거고요. 그걸 어떻게 유기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게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의견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게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데 생산자는 활동가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그거에 혜택을 받는 사람도 그 사람의 그 사람이다라는 거를 어떻게 다양화할 것인가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요. 막 60만 원어치 외국어 교육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만 계속 참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것도 가능하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거를 나눠야 확장도 되는 거고 뭐 새로운 사람도 뉴페이스들도 올라오는 거니까 참여자나 생산자 입장에서 새로운 사람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제안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소소하게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뭐 코로나 때문에 육아가 어려워요, 뭐 다시 얘기 나누고 싶어요라는 어떤 그런 작은 이야기도 작은 목소리도 띄울 수 있는 그런 자기 목소리를 던진다고 해야 될까요?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열린 운영회라는 거를 지금 어떤 스케치 정도로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장애인 학교 가는 길이었나요? 그런 영화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나온 것처럼 특정 주제 혹은 이벤트별로 그거를 담당하는 분이 운영회랑 결합해서 어떤 회의들을 진행하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안건을 갖고 얘기하니까 더 재미도 있고 뭐 앞으로 가는 느낌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그런 면에서 기본 운영진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은 열린 운영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도 어떤 다양성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긴 시간 집중해서 함께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금 2시간인데 2시간 동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2시간 동안 들은 것보다 더 많은 알찬 내용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온 회원들 의견도 잘 취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집중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아카이빙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오늘 현장을 또 아카이빙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제 촬영하고 있는 영상들은 강동시민협의회 구글 계정으로 유튜브 게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나와서 사진 한 장 찍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단이 세 칸이니까 세 칸에 쓰고 여기를 앞에 여기를 자 일단 다 올라오시죠. 올라가시죠. 다 올라가세요. 뒤에 사람들이 보이려면 자 앞에 의자. 자 의자. 앞으로 자리에 앉아주세요. 앞에 앉아주셔야 뒤에 밝은 데서 너무 앞에 앉으세요.
두 줄 만세면 될 것 같은데요? 두 줄? 여기 앉으시죠.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두 줄이면 돼요. 두 줄. 쉽지 않네. 맞아. 네, 찍겠습니다. 뒤에 안 보이세요? 사이사이. 어디를 가야 돼요? 카메라가 너무 많은데. 이쪽 보시면 됩니다. 네, 찍겠습니다. 1, 2, 3. 하나, 둘, 셋. 뭐 하라? 네, 뭐 해주세요. 화이팅! 하나, 둘, 셋.